박근혜는 퇴진하라! 재벌체제 해체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공정한 국가 우리가 만들어야죠. 공정한 국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입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은 강자의 횡포에 저항하던 민중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과 진보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흥망과 운명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곳입니다. 멀리는 동학혁명이 그랬고 가깝게는 80년 광주 항쟁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월 광주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던져서 질식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렸습니다. 총과 대검과 쇠몽둥이에 살해당한 그 가녀린 영혼들이 원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웠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임을 생명을 바쳐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주는 독재 권력과 부역 언론에 속아서 광주 항쟁을 폭도들의 폭동으로 알았던 빈민 소년 노동자인 저 이재명도 눈을 뜨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재해와 가난과 약탈과 핍박과 절망이 개인의 무능함과 게으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 이재명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불의하고 부당한 권력들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저를 전사로 만들어줬습니다. 불의한 지배 권력, 부패한 나라, 70년 적폐를 뒤집어 엎고 모든 사람이 꿈과 희망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최전선의 전사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곳 광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5.18 광주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영달을 쫓아 살아가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공정함과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공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이재명의 사회적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 11월 16일에 이어서 마음속에 커다란 횃불을 들고 다시 이곳 광주를 오늘 찾은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손가락 혁명 동지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지,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피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사라지고 매국 진일, 쿠데타, 학살, 독재, 부패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고 세상은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가득하고 엄청난 격차와 좌절과 절망이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위 10%의 사람들이 1년간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국가재산의 국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의 사람들은 1년 수입의 5%를 가지고 그걸 나눠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산은커녕 부채에 허덕이고 국가 부의 단 2%를 하위 50%, 절반의 국민들이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격차가 심한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운영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소수가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나라의 발전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될 권력을 특정 소수 힘센 자들을 위해서 행사하다 보니까 국가는 결국 소수만을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공정한 그릇이어야 함에도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번 촛불혁명의 정신은 평등과 자유, 인권과 복지, 연대와 통합,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를 위한 포기하지 않는 투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갈아엎어서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이 열망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성취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 정신은 3.1 만세운동의 정신이고 4.19 혁명 정신이고 87년 민중항쟁 정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곳 5월 광주 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혁명은 그 시대의 근본적인 그 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그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은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두려움 없이 그 투쟁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김구 선생은 자주 독립국가를 위하여 제국주의 일본, 친일 매국 세력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군부 독재 세력, 종북몰이 분단 세력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부패 정치 개혁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함께 싸워서
이 나라 지금의 거악들을 때려 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틀어지고 있는 거악은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정치 권력조차 쥐락펴락하는 경제 권력, 곧 거대 자본 재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치 권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그 뿌리인 경제 권력이 지배하고 다 장악했습니다. 경제 권력의 핵심은 재벌이고 그 재벌을 지배하는 자들은 소수의 가문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새누리당을 떠받치는 뿌리인 동시에 토대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2의 박근혜, 제2의 새누리당, 제3의 박근혜 새누리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치를, 권력을 돈으로 매수해서 오염시켜 농단하고 더 많은 부당이득을 위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탈세와 편법 상속을 위해서 이제는 국민의 재산을 훔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국민들에게서 기회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횡포로 시장 경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의욕을 꺾고 있는 주범입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경제력, 자산, 소득의 집중으로 경제 성장조차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 만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족벌, 재벌 체제가 존속하는 한 공정한 국가, 공정한 경제, 공정한 권력, 공정한 정치,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족벌, 재벌 체제의 해체는 재벌 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배체제를 해체하고 경쟁력 있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재벌 체제 해체는 재벌 가문의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국민 기업으로 만들 것이고 경쟁력 있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은 광주 정신은 바로 이 시대의 거악, 재벌 체제와의 전면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선언합니다. 저 이재명은 족벌, 재벌 체제 해체에 제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에 목숨을 걸었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 독재와의 투쟁에 목숨을 걸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와의 투쟁에 목숨을 걸었듯이 공정국가 건설을 위한 재벌체제 해체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족발 재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공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함께 승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고작 1%에 부족한 경제 재벌 권력과 여기에 기생하는 정치 권력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숨죽인 채 엎드려 있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한다면, 우리가 분열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어떤 혁명의 순간에도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이겼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시 기득권자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4.19 후에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되돌아왔던 것처럼, 해방 후에 친일 정권으로 되돌아왔던 것처럼, 5.18 후에 전두환이 복귀했던 것처럼, 6월 항쟁의 그 결과물, 다시 이 나라의 제대된 민주주의가 완성될 그 순간에 노태우가 제2의 3당 합당을 내세우고 6.29 선언을 내세우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복귀를 꿈꾸고 있고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황교안이 도도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쏟아 부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은 부패, 기득권,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힘을 합쳐 부패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지배를 끝장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진보 정당을 대표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계십니다. 대구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김유경 의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이 시대의 철학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계십니다. 혁신의 아이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십니다. 야권의 대표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안철수 대표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남이 자랑하는 천정배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공동정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눈을 떠서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 이분들 모두와 함께 기득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체제 해체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이들 모두와 함께 참된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촛불혁명과 광주정신은 통합과 연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통합과 시대정신 구현에 적합한지를 국민들은 가려내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신 혁명동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힘써 일하면서도 점차 힘들어지는 2천만 노동자의 나라여야 합니다. 생계에 허덕이는 560만 자영업자의 나라여야 합니다. 허물어져가는 농업을 지키는 300만 농민의 나라여야 합니다. 최악의 노인 빈곤으로 자살자가 속출하는 노인의 나라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기생하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나라입니다. 소수 기득권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우리를 대신해 싸울 권력자를 선택하고 그에게 싸울 수 있는 권력을 주어야 합니다. 적폐의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정치인을 통해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자는 맡겨진 권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제1덕목은 억강부약이고 청렴강직이고 공평무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겨진 권력을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불의한 강자들과 목숨 건 한판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같은 거짓말쟁이에게 쏘아서 또다시 후회하면서 이 차가운 거리를 헤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치에는 보증이나 담보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국민 공약을 혼시짝처럼 버리고 언제나 거짓말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는 사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말이 바뀌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기득권자와 결탁하고 기득권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기득권자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기득권자의 이익에 손을 대어서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 손댈 용기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득권자와의 한판의 승부를 하도록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 가족을 취업시키고 돈벌이를 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이런 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무능한 자들이 과연 앞으로 더 큰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면 그때는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갑자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저번 대선에서 가장 내용이 좋았습니다. 왜? 좋은 공약을 다 뺏겼으니까.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공약은 다 뺏겼고 강이 없으면 강을 만들어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공약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다시 뽑아서 다시 이 거리에서 왜 약속 지키지 않았냐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그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공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과연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공약이라고 제시한 거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는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로 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킨 자들이 과연 앞으로 더 큰 권력을 부여하면 그 권력을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공평하게 부정부패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이 다른 사람,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가 있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이용한 사람, 맡겨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공직으로 뭘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이 나라의 책임자로 만들면 이 나라는 이 과거의 이 어려움과 위기, 혼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청년해야 하고 권력자는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욕심을 부리는 기업이나 욕심을 부리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억제하는 게 의무이고 그걸 억제하라고 주어진 권력과 예산을 억제해 쓴 것이 아니라 강자들의 행포를 위해서 남용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지는 부패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이 부여한 예산으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어릴 적 삶을 옥죄했던 이 부패한 나라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판검사를 벌이고 인권운동을 했고
민주주의와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시민운동가로서 구속과 수배를 감수하면서 이 사회 그 악들과 싸워왔습니다. 국정원과 싸웠고, 박근혜와 싸웠고, 새누리당과 싸웠고, 정봉몰이와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공직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 형제와도 싸웠고, 그래서 온갖 개망신 다 당했습니다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인으로서 국민과 약속 최대한 지켰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지켰습니다. 변희재를 혼내줬고, 정미영을 혼내줬고, 정봉몰이라는 언론과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120% 완수했고, 공직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간 의절과 망신도 감수했습니다. 저는 공정한 나라를 위한 저의 일생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불사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기득권과 싸우면서 한때 잠시나마 자유를 잃었고, 전과자가 돼서 명예를 잃었고, 가족을 잃고 폐륜하라는 오명을 썼지만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 나라 공정한 국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 혁명 동지 여러분, 광주 정신을 이어서 촛불혁명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경제 권력, 족벌, 재벌 체제와의 전쟁은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민주 세력의 총결집으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손으로 완성합시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혁명하라라는 말을 뜻만 따라해 주시고, 그러시죠?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혁명하라는 한 번만.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함께 혁명하라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패 정치 청산과 공정한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부패 권력 청산과 공정한 국민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족벌 중심 재벌 체제 해체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혁명하라! 다수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